안녕하세요. 도실반의 슈퍼 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가의 법칙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인가의 법칙을 주제로 고찰한 지도 벌써 이제 세 번째가 됐죠. 이 세 번째 영상으로 인가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제 결말을 지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인가의 법칙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1시간, 두 번째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죠. 사실 인가의 법칙에 대해서 한두 시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고찰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으로 인가의 법칙 전체를 설명드리는 부분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곁들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인가의 법칙을 인정하냐 안 하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의 법칙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중생으로서 나 스스로 어떠한 잘못된 원인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은 탐진치 삼독이나 세 가지의 신구의로 어떤 식으로 업을 짓는지를 나 스스로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넥스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내 잘못을 내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중생은 어떤 환경이 일어났을 때 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이 모든 환경이 타인의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감정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을,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 자체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가의 법칙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그 인가의 법칙을 이제 인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가 되겠죠. 자,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 고찰할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 나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인가의 법칙은 그래, 알았다.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한 원인으로 결과가 돌아오는 이치를 이제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업을 짓는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나의 모순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나의 의식적 오류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제 불교에서 성찰이라고 하죠. 성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각성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오늘은 이 각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각성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각성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반복적으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나를 각성한다는 것은 나의 업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나의 업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에서 무수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이 생각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논리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바로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 환경에 살아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인연을 거쳐서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연을 해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인연도 있고. 그런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팔자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옆에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같이 겪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일어났구나를 냉정히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가염이 사라집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본인이 저러고 있으니까 저렇게 사네라고 자업자득으로 이제 가염이 사라지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유심히 관찰해보면 어쨌든 모든 우리 중생 인간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어쨌든 나름
나름 아주 개인적으로 다들 노력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업을 짓지만 어쨌든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가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불성을 깨달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각설하고 나를 각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각성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죠. 이 중생은 뜻이, 중자는 무리 지을 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무리 지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리를 짓는다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인연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물들이고 내가 물드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연 속에서 뒤섞여서 내가 갖고 있는 업을 짓고 상대도 나에게 업을 짓고 서로 물들이고 물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섞여서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이 구조 안에서 나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 기질을 그 안에서 고치는 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인연이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출가자들, 스님들 보면은 모든 인연을 단절, 그러니까 끊어내고 가버리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왜냐? 인연 속에 물려 있으면 사실은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 환경 자체가. 그래서 더더욱이 마음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각성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그리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업이 무엇인지를 내가 통찰한다, 냉정하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 자신이 나의 업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스스로 각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연이 만나져서 환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불교에 이제 인연과보라는 말이 있죠. 인연과보, 뭐 인과응보, 인연과보, 뭐 인과의 법칙, 사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불교에서 나오는 인연과보라는 말은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과보, 즉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환경에 의해서 인과 연이 만났을 때 나의 업이 발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작용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발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죠.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는 다 때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있고 좋지 못한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업은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연이 만날 때 이제 내 마음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무수하게 짓게 되면 이게 압이 찹니다. 점점 압이 차서 이 인과의 법칙이라는 특징이 임계점에 딱 도달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인과 연이 만나는 때가 되는 그 시점에 그러면 내가 잘못된 행위를 계속 했다. 그러면 이게 압이 찹니다. 어떤 게 하나가 차고 두 개가 차고 세 개가 차죠. 그러면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인과 연이 만났을 때 이때 내가 지은 업이 환경으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은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저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제가 이 불교라는 공부를 하기 전에 정말 길게 연속적으로 정말 길게 긴 고통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왔을 적에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처음에는 이겨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파이팅 하자. 뭐 내일이면 또 태양이 뜬다. 이렇게 이겨내는데 이게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고 2년, 3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나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지쳐요. 점점 지치고 좀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죽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길게 고통이 왔을 때는 이제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이제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나? 나는 나름 성실하게,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도래를 해서 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저런 인연은 왜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나 하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잘 인정을 못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을 원망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숨쉬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지옥이 된다라는 거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지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의 재능과 적성을 말씀드렸죠. 철학적 기질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기록하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이 기질이 발동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일으켰냐면, 그래,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이 결과에 따른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건데 이 원인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 시점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내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제가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고찰을 해보고 저 자신을 냉정하게 계속 돌아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내가 착각을 하든 뭐 관대하든 뭔가를 떠나서 엄청나게 나 스스로 착각하는 모순적인 의식적 오류를 정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왜냐? 내가 멍청해서 내가 어쨌든 업을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놈이 남을 탓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내 잘못한 건 모르고 남이 내한테 한 것만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적었어요. 아, 이런 모순, 말할 때 이런 습관, 뭐 이런 행동, 내 마음가짐, 내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뭐 여러 가지를 쫙 적으니까 이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순들을 앞으로 내가 하나하나 나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고치자. 이렇게 해서 천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1000일 동안 이 모순을 내가 뜯어 고쳐야지 라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각성한 저희 모순을 이렇게 적었어요. 리스트로 쭉 적으니까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것을 계속 고쳤어요. 말투,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순간적인 감정들, 그리고 이제 좀 고개를 좀 숙이고, 좀 될 수 있으면 인사를 먼저 하고, 좀 나대는 기질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갔어요. 점점점 이게 줄여나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된 거죠. 뭐 1000일, 999일, 뭐 이제 500일, 뭐 400일, 300일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제가 3년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라는 존재를 내가 항상 같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들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하고 핸들링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착각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애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상대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나를 되게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적이고 남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자기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로남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재작년부터 유튜브를 이제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전공 영상이다 보니까는 현업에 나가면 이제 이게 카메라로 가정을 하면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입장이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은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에 대고 이제 제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색하니까 처음엔 되게 어색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앉아서 좀 이렇게 A4로 적어오면 이렇게 앉아서 딱딱하게 읽기만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들을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죠. 이제 모니터로 열어서 편집을 하면 되게 나 자신이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나를 찍어서 내가 나를 보면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녹화 기능이 있죠, 핸드폰에. 내가 누군가를 대화하는 것을 녹화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는 투나 이게, 나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방법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녹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얼굴도 보이고 말도 하죠. 그렇게 이제 객관적 입장으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저런 말할 때 습관이 있었나?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지? 그러니까 이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수십 년을 나와 함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착각하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말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툴을 정말 많이 고쳤어요. 사실 지금도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말을 하면서도 각성 상태로 있어요. 제가 말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라는 것을 계속 각성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돌아와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를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나서 환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천일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순을 나 스스로 이제 자각을 했다. 이제 이 단계에 도달을 한 거죠. 도달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모순이 사라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환경과 접촉을 했을 때 여기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마음작용이 반응을 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반응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안 하고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반응을 하는 정도, 이 반응에 따른 집착을 하는 정도가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찰나에 일어난 이 마음은 내가 통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불교에서는 칠식, 팔식, 뭐 말라식, 아뢰아식.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걸 경험하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깊게 박혀있는 게 단계별 기억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 있죠. 잠재의식이 의식을 통제한다. 의식적으로는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의식 깊게 박혀있는 기억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요. 이것을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이라는 기억이 단계별로 깊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깊게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심해, 심연이라고 하죠. 바다 정말 깊은데 보면은 너무 깊어서 까맣지 않습니까?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나의 무의식이 저 깊게 들어가면 정말 까매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찰나에 불쑥하고 튀어나와요. 이게 업의 특징이고 정말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일어났던 경험이나 기억들이 어떤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인과 연이 만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불쑥하고 기질들이 이렇게 튀어나간다라는 거죠. 마음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환경이 이제 놓인 거죠. 모순을 대충 큰 거 작은 거를 다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내가 어떤 모순을 가진 놈인지 어떠한 의식적 오류를 가진 놈인지는 객관적으로 찾았는데 이거를 찾은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환경이 일어났을 때 마음저항이 툭 하고 일어나는 건 이게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질이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뭐였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업이겠죠. 그죠?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지금 앞으로 유심히 나를 이 환경이 일어날 때마다 나 자신을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제 각성 상태에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면은 뭐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하고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게 뭐 내 질서만 잘 지키고 내 손만 잘 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어 운전을 잘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운전을 해도 정말 한 번씩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가 싸움이 나면 정말 사고를 칠 수 있을 정도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막 언성이 올라가고 막 이제 욕을 하고 싸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각성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비가 붙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을 잃는 거잖아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화가 팡 하고 터져가지고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를 내고 나서 뒤돌아서서 후회를 해요. 이 이치는 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반복적인 잘못된 습관을 하고 나면 뒤돌아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화가 딱 날 때 내가 화가 나 있구나를 각성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네. 얼만큼 화가 났네. 물론 이제 막 욕도 하고 이제 소리도 지르죠. 근데 지르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네라고 각성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화가 이만큼에서 변곡점에서 꼭지점에서 뻥 터졌던 화가 요 정도에서 그치게 돼요. 왜냐? 내가 각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성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 화가 점점 수치가 낮아져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웃긴 얘기인데, 막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비가 붙어요. 반말을 막 하면, 니 반말하지 마라! 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각성을 하죠. 내가 지금 화가 났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결론이 마무리가 지어지냐면, 시작은 싸움이 나는데, 끝은, 아이고, 아닙니다. 서로 뭐 이렇게 이해해야죠.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니 뭔데, 새끼야! 이렇게 이제 소리를 확 지르고 반말하지 마, 이 새끼야,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나는데, 이 각성 상태로 있으니까 이 상대를 내가 유심하게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도 내가 이럴만 했지만 저 사람도 좀 저럴만 했네. 그러니까 저럴만 한 이유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딱 가라앉으면서 이제 이 상황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뭐 들어보니까 그쪽 입장도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비로 안 끝나고 화해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래, 우리 이렇게 싸워봐야 서로 괜히 또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가던 길 갑시다.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성 상태로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넥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제 불자로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는데 남들이랑 시비가 붙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싸움을 예로 들지만 비단 싸움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각성 상태가 더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화가 났구나, 단계별로 낮춰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나는 저런 상황일 때 화가 나더라, 나는 저런 상황일 때 화를 내더라는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이럴 때 작용을 하더라. 나는 내 마음은 이럴 때 나 욕망이 올라오더라. 난 이럴 때 화가 치밀더라. 난 이럴 때 자격지심을 느끼더라. 난 이럴 때 되게 나약하다 느끼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작용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마음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데이터라는 게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을 내가 미리 개선을 해서 안 만들어내는, 화를 내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화를 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데 막 화를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화라는 것은 참으면 속에서 쌓여서 나중에 터지거든요. 폭발을 해요. 만약에 폭발 안 하면 이 화가 속에서 터져서 병에 걸려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낼 상황을 내가 멀리 하거나 피하거나 회피해버리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이제 여러 번 거치면서 이제 어디까지 도달을 했냐면, 저도 이제 정말 무지하고 멍청하고 정말 업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인지하고 자각하고 각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이라는 게 단계별로 얕은 것도 있지만 정말 깊게 형성된 것도 있는데, 이 깊게 형성된 거는 제가 저 의지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훅 하고 튀어나오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는 저의 망상 또는 어떤 습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내가 정말 심하게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은 그 환경 자체를 잘라버렸습니다.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업은 좀 멀리 합니다. 좀 피해요. 그리고 어떤 업은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뭐 가끔은 해도 참아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참아요. 근데 했다 하면 마음이 일어나서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정말 큰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이제 애기 엄마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시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욕망을 일으켰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환경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이 돼 보니까 나도 아버지 어머니랑 똑같은 기질들을 다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때가 되어서 인연을 만나면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누구나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양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뭐 재혼을 해서 내 가정을 다시 꾸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연애를 하고 싶고 뭐 남자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싶지만 기질이 환경이 일어나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만약에 그럴 거면 좋은 것도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가져오지 말자. 둘 다 그냥 하지 말자 애시당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저의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이 뭐 진리다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저를 그렇게 각성을 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제가 이제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불교에는 도노돈수,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노돈수는 한 번에 깨닫고 한 번에 닦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노점수는 한 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닦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뭐 사실 이 내용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뭐 깨달음에 도노점수는 없다, 도노돈수만 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도노돈수가 됐든 도노점수가 됐든 이게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쪼개는 것은 전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노돈수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충격파를 정말 심하게 한 방에 확 하고 받아야 돼요. 내 삶 안에서. 그러면 충격파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한 번에 탁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환경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 환경이 일어났을 때 받아칠 기질이 돼야 돼요. 저희 경험상은 어땠냐면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도노 점수처럼 깨달았어요. 어떤 부분을. 아 이게 이렇구나. 내 모습은 이렇구나. 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구나. 기질을. 내가 이런 업을 지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연이 만나면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반복을 해도 달라요. 왜냐? 수행을 하면서 반복을 계속 해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뭐 1.1, 1.2, 1.3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변화를 가져와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뭐 5.1, 5.2, 8.9, 9.8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반복을 하는 나 자신이 되게 싫어지고 미워지는 때가 와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대끼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 돈수가 돼요. 도노 점수로 점진적으로 가져가다가 너무 이게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잘라내자 하고 단칼에 탁 잘라내줘요. 저는 이 돈수가 이 도노 점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도노 돈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멀리하고 잘라내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도노 돈수를 해서 어떤 거를 잘라냈다는 의미가 저는 그럴 만한 기질을 갖고 있고 환경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더라 나라는 놈이. 이 나라는 놈이라는 게 업이 정말 무섭고 깊게 박힌 것들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업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더라. 그래서 불교의 업력 난사이다. 업은 정말 무서운 거다라는 글이 이제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조를 실제로 저희 환경 안에서 저희 업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얼마나 이게 무섭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했던 거죠. 어떤 이론적으로 책에서 읽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도시락만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환경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업이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반복을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중생은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가 낫다 안 낫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조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깨달았냐면 나도 그런 놈일 수 있겠구나. 나도 피해자였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놈이구나. 누구나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놈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야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어떤 분노하는 감정이 상대적으로 사라져요. 제가 이 영상 도시알바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이해를 시키거나 내가 이해가 되면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속에서 응어리가 지고 압이 차면 이게 뭐 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풀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이치가 그래요. 내가 이걸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억울한 이 감정은 내가 얼마나 이 상황을 이해하는가, 나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내로남불의 특징이거든요. 니는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고 나는 니보다 잘났고 난 니보다 낫고 이제 이런 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이런 부분에 정말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남을 함부로 대하는 기질이 강해진다. 자기가 강한 사람 만나면 상대적으로 상대가 상처를 이제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을 어쨌든 겪어 봤을 때 모든 게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장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불성이라는 것,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씨앗을 작든 크든 다 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에요, 씨앗. 이 씨앗을 어떻게 틔우지 못했느냐는 본인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누구나가 있는데 이것을 틔우지 못한 사람은 불성의 기질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을 폄하하고 내로남불에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요.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환경이 돌아와서 나한테 와서 내가 반대로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한테 상처를 요만큼 줬다. 그러면 요만큼의 환경이 돌아와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이렇게 줬구나를 내가 공부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불성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발현된다. 왜냐? 스스로가 얼마나 성찰하고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불성을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틔웠는지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고 불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어요.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도 있는데 그럼 저런 인간들도 불성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가능성을 뜻하는 거구나. 가능성의 싹을 전혀 틔우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간답지 않게 정말 인간 이하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탁 하고 뒤집게 되면 그 불성을 언제든지 싹을 틔우고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의 마음을 싹을 틔우고 키우게 되면 내가 부처의 마음을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더 길면 10분, 20분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부처의 마음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자비로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줄면 줄수록 약간 내밖에 모르고 의식 수준이 좀 낮아지고 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탓하고 끌어내리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어요. 부처님이 뭐하라고 했고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엄만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당장 그 불성을 틔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도 순간적으로 도노 돈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노 점수도 있다. 그러니까 뒤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한 방에 딱 끼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경에서 읽어본 내용은 그런 사람이 이 인류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도노 돈수는. 그래서 도노 돈수가 맞다, 도노 점수가 맞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식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인과의 법칙,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상 이제 마지막이었죠. 제가 이제 인과의 법칙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반드시 이제 원인과 결과가 돌아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 원리가 인과 연이 만났을 때 때가 되어야 된다. 나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게 이게 나의 업이다. 사람은 천태만상으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작용이 저마다 다 다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집착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내가 고통을 받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환경 탓만 하게 되면 이 환경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윤회한다.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우리 불자분들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뭐 함부로 대하고 내 밖에 모르고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 환경을 내가 겪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받는 건 싫어하고 남이 고통받는 거는 뭐 업신여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저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면 나도 돌아서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시를 이해하셔가지고 업을 안 짓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래야 지금 이 현재 시점에 내가 업을 안 지어야, 내가 내 발목을 터뜨릴 지뢰를 내가 지금 안 깔아야 다가올 미래에는 보다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각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제 그 각성하는 단계를 정말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모순을 찾았고 다시 3년 동안 각성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으로 치면 거의 7, 8년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7, 8년 동안 보냈던 시간을 지금 뭐 1, 20분 만에 다 설명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일대기에서 앞으로 좀 오픈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른 컨텐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 세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였습니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